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동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집 회장님 모시고 준법진료 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준법진료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예. 말씀 해주시죠.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은 이번 성남 모병원에 의사 3분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법정 구속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관련된 선생님들의 특히 응급학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16시간 동안 연속 근무를 했고 그리고 100명 이상 환자를 이미 진료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중노동이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우리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각종 뭐 종합병원이 됐든 대학병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굉장히 어떤 과도한 어떤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의사로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과도한 어떤 진료 업무량으로는 그런 의무를 정말로 다하기는 이제 더 이상 힘들다. 과거에 벌써부터 사실은 이 준법 진료, 준법 말 그대로 업무, 일반적으로 워크 투 룰이라고 하죠. 법에 따른 업무, 준법 진료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가 관련된 법, 즉 근로기준법하고 전공의 특별법 그리고 의료법을 지키면서 진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를 우리가 다할 수 있고 의료적인 과실도 그 총량을 우리가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배경에 서게 된 것이죠. 지금 늦었다고는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준법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준법 진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건 투쟁의 수단이다.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투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투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의사로서 우리나라 어떤 지금 굉장히 어떤 열악한 의료제도화에서 의사로서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모두 다 진료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편법적인.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그동안에는 이제 좀 달랐지만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주당 52시간을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물론 예외 업종으로 보건업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 즉 의사들의 어떤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상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근무를 하고 다시 근로로 복귀를 할 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고 있는 지금 병원이 300인 이상 근무하는 병원,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과 관련된 소위 이제 의과대 교수님들 그리고 각종 봉직 선생님들 임금과 관련돼서도 불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이미 협회에 여러 제보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번 어떤 준법진료 선언을 할 때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경영진에게 너무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금 부분은 뺐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의료기관에 배포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이고 이게 준법 행위다. 이게 불법 행위다를 명백히 명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특별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공의 특별법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제보가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죠. 허위 당직표를 작성한다든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의 특별법도 교육까지 포함해서 88시간을 주당 이번에 지켜야 된다. 이제는 지켜야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준법 그렇죠. 행위를 예. 해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예, 예.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한 내용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예, 예. 지적이십니다. 예.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이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지만 자기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그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법을 이제는 지키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 시켜가는 그 작업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뒤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서 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국가중앙병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래서 뭐 서울대 병원이 무슨 저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슨 서울대 병원을 차린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서울대 병원이란 국가중앙병원 앞에서 이런 어떤 대한의사협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 선언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적합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 좀 예. 준법진료 선언이 너무 빠르게 그 선언되지 않았나? 예, 예. 맞아요. 이렇게 거대 담론은 이제 좀 내부적으로 예, 뭐 예. 시도의사 회장단이나 예, 예. 각 학회, 각 그 대형 병원들 예, 예.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좀 많이 있던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확하게 우리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회무를 통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괄한다고. 네, 총괄한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거대 담론, 어떤 거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는 저는 그것을 상임이사의 의결이나 보다 더 확대된 어떤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보다는 때로는 회장의 어떤 정치적인 일종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군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여러 어떤 중요한 사실 역할들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죠. 각 직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인데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 내용을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만들고 진행하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법을 지키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가 지키자는 건데요. 그렇죠. 예. 법을 지키자는 내용이 무슨 불법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자는 기존에 있는 법을 지키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준법진료 선언을 해두고 이제 이 준법진료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수단을 처음부터 쓰지는 않겠다. 왜냐? 의료계 내의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의료계 내의 어떤 특정한 의사회원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빨리 선언을 해놓고 예. 논의를 진행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 선언을 해두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도 사실 정착을 앞으로 1년 후에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먼저 선언을 해두고 관련된 자료는 하지만 다 드렸습니다. 미리. 자료가 우리가 계속 거듭된 어떤 수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왔지만 관련된 자료는 이미 제공을 해드렸고 이제 선언을 했고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역단체들이 이제는 같이 논의하고 대화를 해서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실이 근데 너무나 이 편법적인 예, 예. 지금 한마디로 의료를 한 번은
멈춰서 예. 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항상 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뭐 봉직이라든가 전공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안이 좀 구상된 게 있으신가요? 이제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병원 기본 경영진이 이제 이 어떤 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심이 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군요. 각 병원에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어떤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쭉 해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주 52시간을 무조건 근무하겠다. 11시간 휴게 시간을 무조건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경영진 측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당장 시행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몇 단계를 차근차근 거치자는 얘기죠. 같이 그 연구해서. 단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겠네요. 예, 구체적인 어떤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 의료계 내부에 그래서 준법 진료를 위한 의료계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참가해야 되고 병원 경영자 측에서도 참가를 해야 되고 병원협회 전공의협회 예, 또 참가를 해야 되고 교수님들을 대표하는 학회에서 참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봉직 선생님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참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준법 진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계 내에서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의료계 자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준법 진료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준법 진료를 가장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정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어떤 재정적 여유가 병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들을 추가로 고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순환 구조를 가질 그렇죠. 수 있겠군요. 이게 대표적인 예, 하나의 예. 정책 제안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것은 정책 예. 제안이고 이것은 제가 조만간 공식화 시킬 것입니다. 예. 관련된 우리 의협 실무부서에 오늘 전공의 수련 비용의 어떤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한 재정 추계를 한번 내봐라, 만들어봐라. 그런 어떤 제가 그런 어떤 업무 지시 내용을 실무부서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방금 이런 정책 제안도 예. 예, 뭐 정부가 전공의들한테 그런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예. 이런 것들이 당장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협의체가 되면 좀 더 좋은 실질적인 그렇죠. 내용들이 예, 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실태 조사를 좀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어떤 내용을 실태 조사하실 건지요? 예. 의사 회원들 각 직역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대한의사협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문자, MMS라든지 문자 메시지 이런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각 직역별로 거기에 맞는 어떤 설문 내용을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체계적인 설문지를 만들어서 실태 조사들을 함과 동시에 익명의 제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익명의 제보도 활성화를 하려고 익명의 합니다. 제보가 굉장히 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불법 사항들을 모아서 해당하는 병원에 대해서 무슨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또는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서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닌 거죠. 불법 행위의 리스트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의료기관들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준법 진료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 어떤 행위들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시정의 어떤 요구를 분명히 드렸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분명하게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협회는 충분한 어떤 사전에
충분한 그런 어떤 요청 그다음에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고의적으로 그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의 어떤 우리가 어떤 법적인 어떤 제재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예. 이런 편법적인 상황에 오래 젖어 있다 보니까 진짜 불법이 뭔지 예, 예. 이런 것도 이게 가끔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예, 예. 설명을 해주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행동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준법 진료 매뉴얼 책자로 실제 만들어서 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다 배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전자문서 PDF 파일이라든지 또는 EPUB이라는 전자책 형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 배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그런 내용을 미리 고지를 하고 스스로 의료기관 스스로 말 그대로 준법,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 특히 세 가지 법을 말씀을 드렸죠.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전공의특별법, 그다음에 의료법 27조 무면 의료행위 금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시켜야죠. 네. 이 준법 진료가 제대로 된다면 네. 정말 이런 그 비정상적인 의료가 정상화되는데 그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준법 진료 선언이 워낙 거대 담론이고 이게 전면유업이나 투쟁의 전 단계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어떤 전국 동시 일제 휴진, 경고성 24시간 일제 휴진은 파업이라는 용어도 사실 적합치는 않습니다. 경고성 하루 휴진. 예, 예. 전국 동시 일제 휴진인데 24시간 휴진하는 것을 우리가 파업이라고 파업이라는 어떤 용어로 우리가 규정하기는 조금 힘들고 집단 휴진이 되는 거죠. 예. 집단 휴진이 되는 건데 그것과 준법 진료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좀 달리 생각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내용이고 거죠. 준법 진료는 우리가 꾸준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미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시간을 어떤 진행시키면서 이제는 준법 진료를 정착을 시켜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의료제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의료 개혁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어떤 혜택은 환자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 24시간 전국 동시 일제 유지는 이건 하나 강력한 어떤 집단행동 투쟁 방법으로서 하나 독립된 어떤 분리된 카테고리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11일 날 모여서 중요한 어떤 우리가 뜻을 우리 사회에 고지했듯이 동력을 모아서 이 부분은 따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집회 시위 그리고 준법 진료 그리고 세 번째가 말 그대로 파업이죠. 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시위는 저희들이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 번 했죠. 굉장히 어떤 네. 단기간 1년의 기간 동안에 대규모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의학분업이로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처음입니다. 가장 많은 집회를 했고 이번에 준법 진료를 통해서 정말 의료제도를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다른 어떤 측면에서 만들자. 그리고 집단 유지는 경고성 집단 유지는 분명하게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지난 9월 달 10월 한 초순까지 16개 시도의사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학병원들을 지금 방문하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더 속도를 낼 것이고 더 확대해서 종합병원까지 16개 시도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종합병원들까지 전체 전체 방문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의료계 지금 이제 패러다임을 네. 정말 정상화시키는 이번 준법 진료 선언이 이루어져서 좀 너무 반갑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회원들에게 꼭 당부하실 말씀 하나만 해주십시오. 우선 우리 회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준법 진료 선언은 내용을 오늘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내용을 그 핵심 내용은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법 진료가 정착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은 의료기관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입니다. 경영진의 어떤 그런 어떤 결정, 단계적으로 이걸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직접 회원 선생님들도 그런 우리가 심지어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우리 의사들이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법진료 선언을 계기로 본인이 교수로 근무를 하시든 병원의 봉직으로 근무를 하시든 본인의 어떤 근로자로서 지위를 이번에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적어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어떤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불법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는 본인이 어떤 그런 불법행위를 지금 어떤 과도한 근로를 하고 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원 개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을 묻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착을 시킬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또 우리 사회, 언론 등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대한의사협회 준법 진료 선언은 절대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준법 진료 선언을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를 그리고 회장 최대집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차근차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준법 진료 선언이 이루어졌고 차근차근 매주 그것을 위한 단계적 행동들이 취해질 것입니다. 이게 제가 준법 투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하고 우리 정부, 긴밀하게 정부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고 결국 국민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어떤 정착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또 어떤 비판이 아닌 맹목적인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게 된다면은 대한의사협회 의지를 시험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게 되면 그때는 단기간 내에 아주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회장님의 아주 결의에 찬 예. 클로징이 있으셨는데요. 안전한 진료 환경의 이번 준법 진료 계기로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최대집 회장님 모시고 준법 진료에 대해서 준법 진료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13만 회원 전체와 국민이 모두 행복한 진료 환경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법 진료와 관련된 기자회견과 관련된 배경 설명을 최대집 회장께 들어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